자, 그랬을 때, 뭐, 이 자료에서는, 패러그래프 구조에 대해서 크게 한 6가지를, 어, 패러그래프를 구성하는 센텐스에 대해서 그 6가지를, 어, 분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한 패러그래프이 있으면은, 여기 이제 문장들이 이렇게 문장들의 모음으로 이루어지겠죠. 근데 이 문장 하나하나의 역할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트랜지션 센텐스가 되겠습니다. 그 트랜지션 센텐스라는 것은 뭐냐? 보통 우리가 하나의 문단이 끝나면 또 그 다음 문단이 오잖아요. 문단이 오잖아요. 그랬을 때 보통 이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글을 쓰거나 글을 읽게 하다 보면 요 문단이 끝났어요. 그럼 그 다음 문단에서 뭔가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되잖아요. 네, 그런 센텐스. 그래서 어, 이전 패러그래프에서 요 문단의 시작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센텐스를 트랜지션 센텐스라고 합니다. 예를 들면 뭐 in this paragraph 아니면 in this previous approach에서는 이런 걸 했지만은 뭐 이런 식의 문장 그런 걸 트랜지션 센텐스라고 합니다. 두 번째는 우리가 background information.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요 문단에서 뭔가 메인 주제가 있을 거예요. 이 주제를 설명하기 전에 뭔가 백그라운드 된 인포메이션을 주는 문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before the main point of paragraph is given, there are maybe some background information. 그러니까 이 주제에 대한 뭔가 백그라운드 된 배경 지식에 대한 문장을 한번 적어주고 그 다음에 메인 토픽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에 관련된 문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는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topic sentence가 있습니다. 제일 중요하겠죠. 그래서 the topic sentence gives the main point of the paragraph. 이 한 문단에서의 가장 중요한 말을 우리가 한 문장으로 표현한 걸 topic sentence라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저번 숙제에서 제가 일부러 문단별로 토픽 센텐스를 한 밑줄을 좀 그어보라고 했어요.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고 글쓰기를 하고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앞으로도 계속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보통 비기닝 오브 패러그래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아마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때, 중고등학교 때뭐 영어 관련된 시험 문제를 풀면 뭐 이런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. 이 위에 글의 주제는 무엇인가? 뭐 이런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잖아요. 그럴 때 물론 쭉 다 읽어야 되지만 대부분의 한 80% 90%는 요 첫 번째 문장, 첫 번째 문장이 주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. 우리가 두 가지인가요? 미거식 두 가지이라고 하죠. 그래서 영어는 우리말하고 우리 글하고 영어를 보면 우리 글은 뭐 두 가지가 있고 반대가 뭐죠? 미과식인가요? 주제가 뒷부분에 나오는 거. 우리 글은 요즘 뭐 두 가지가 많긴 하지만 미과식도 많습니다. 그죠? 하지만 영어는 주제어 즉 두 가지이 거의 90%다. 뭐 이건 제가 뭐 숫자라는 게 뭐 의미가 없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두 가지이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. 특히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보고서라든지 뭐 논문이라든지 또 뭔가 과학 글쓰기라든지 예, 이런 테크니컬 리포트 요런 글에서는 어, 주제어가 제일 먼저 두 가지 이 거의 뭐 95% 이상이다. 뭐 이렇게 생각해요. 그 말은 뭐냐? 여러분들도 글쓰기를 할 때는 항상 탑픽이 앞쪽에 이 문단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항상 앞쪽에 두는 것을 습관화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탑픽 센텐스는 그 문단에서 어, 하고 싶은 말을 문장을 탑픽 센텐스라고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elaboration of the topic 센텐스라는 것은 우리가
elaboration이라는 것은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이라는 의미잖아요. 그래서 보통 이제 topic sentence가 오고 이거에 대한 조금 더 상세적인 내용 이런 것들이 한두 그냥 올 수 있는데 이거를 뭐 elaboration of topic sentence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topic sentence는 약간 제너럴한 거, 그리고 조금 더 이 문단을 특별히 다룰 거에 대해서는 두 번째, 세 번째 문단에서 그 topic sentence를 좀 더 부가적으로 상세히 설명해 주는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다섯 번째로는 supporting sentence죠. 이게 메인 글 내용이 되겠죠. 그래서 우리가 문단에서 여기서 예를 들어 my hobby is soccer라고 했어요.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요 뒤에 내용은 soccer에 대한 내용이 오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. 주제어는 my hobby is soccer가 topic sentence가 되고 그 중에서 뭐 예를 들어 나는 축구의 규칙에 대해서 하고 싶다. 그럼 이제 그다음 elaboration topic sentence로 뭐 사커 룰에 대해서 뭐 소개를 하겠다든지 뭐 이렇게 하고 그럼 실제 사커 룰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해 나가잖아요. 네, 설명 나가겠죠. 요것들이 다 결국은 메인 내용이 해당하는 거잖아요. 이건 주제어고 이걸 우리가 supporting sentence라고 합니다. 네, 결국 메인 문장이 되겠죠. sentence. 네. 그러니까 그 사커 룰에 대한 뭐 룰 1번은 뭐고 룰 2번은 뭐고 룰 3번은 뭐 이런 규칙 있고 이런 거 할 때는 뭐 이렇게 하면 되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 메인 토픽에 대한 상세 설명이 되겠죠. 그래서 우리가 supporting sentence라고 합니다. 네. That develops topic sentence. 패러그랩의 메인 문장이 되겠다. 자,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우리가 conclusion이 되겠습니다. 이 경우에는 보통 뭔가 논리적인 글의 흐름을 주제어가 이렇게 주제 문장이 나오고 열심히 논리적으로 막 설명을 합니다.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뭔가 그 주제에 대한 결론을 주제어랑 뭐 뭐 이렇게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. 주제어는 뭔가 이 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고 뭐 어떤 때에 따라서는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결론에 해당하는 글 문장을 우리가 쓸 수도 있습니다. 그럴 때는 conclusion에 해당하는 sentence다. 이 경우에는 우리가 두 가지라고도 할 수 있고, 근데 주제어는 어쨌든 처음에 나와요. 그렇죠? 근데 그거에 대한 그 논장에 대한 논지에 대한 결론으로 우리가 뭐 또 마지막에 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면 in summary 요약하면 뭐뭐뭐와 같다. 아니면은 이 주제에 대한 뭐 요점은 뭐 중요한 점은 뭐뭐다.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.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conclusion 문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거 지금 이제 그 자료에 있는 예제인데요. 이게 지금 떨어져 있지만 사실은 이게 지금 다 일부러 구분되어 있지만 요 문장이 다 붙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. 요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쭉 붙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나눴어요.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core, the most 이렇게 쭉 돼 있어요. 그래서 이게 core에 대한 어떤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. 그래서 이걸 background information 문장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as a solid coal is not easily used as transportation fuel 이렇게 말합니다. 그러니까 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not easily used 교통 연료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콜에 대한 백그라운드 설명하고 자연스럽게 트랜스포테이션 퓨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트랜지션 센텐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.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콜 석탄인가요? 석탄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석탄은 트랜스포 퓨얼로 잘 사용되지 않는다. 그리고 와서 이제 however transportation fuels 이렇게 해서 우리가 liquefaction from the thorough liquefaction으로부터 얻어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. 그래서 이게 메인 주제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의
리퀘어 뭐죠? 리퀘어팩션에 대한 two method는 direct liquefaction,과 indirect liquefaction이 있다라고 그다음 문제에 오는 거거든요. 그러면은 메인 주장은 이 liquefaction에 대한 건데 그 중에서도 liquefaction이 뭐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direct liquefaction이랑 indirect 직접 하는 거랑 간접 리커팩션에 대한 두 가지 방법이 있다. 제가 리커팩션이 뭔지는 몰라요. 우리 전공 내용이 아니니까. 어쨌든 이 토픽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글을 보니까 다이렉트 리커팩션은 쭉 이런 거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결국은 요 문단 이게 지금 다 붙어 있다고 생각하세요. 그럼 이제 요게 주제어가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이 문단에서는 두 메소드에 대해서 설명하겠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 이제 당연히 이게 이제 메인 서포팅 센텐스, 메인 상세 내용이 되겠죠. 그래서 다이렉트 리커팩션은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거고 인다이렉트 리커팩션은 뭐 이런 것들.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상세 서포팅 센텐스 주제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 이렇게 결론적으로 뭐 이렇게 우리가 사용될 수 있다. 뭐 이렇게 결론을 낼 수도 있겠죠. 자, 이런 것처럼 여러분도 이제 글쓰기를 할 때는 어떤 문단에 대해서 주제어를 먼저 설정하고 그 주제를 뒷받침하는 글을 쭉 써나가면 되겠습니다.